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 중에 채권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받은 경우에 대부분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최근 사건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파산 사건에 대한 채권자 목록입니다. 채권자 목록이라면 지금 보시는 채무자 선생님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들어갈 때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목록과 금액을 적어내는 거예요. 적어내는 건데 보통 금융업체나 대부업체, 뭐 캐피탈 카드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사기의 혐의가 보이는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적인 감정은 없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지금 이런 의뢰인처럼 여기 보시면 이름은 제가 가렸는데 대부업체도 있긴 하지만 오모씨, 남모씨, 박모씨처럼 개인한테 투자금을 받거나 대여금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억 9천, 1억 뭐 8,700, 1억 3천 몇 억씩 빌리셨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받은 채권자도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또는 고소해봤자 법률 비용이나 법 비용 같은 게 부담스러우니까 절차가 골치 아프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금액이 저렇게 큰 경우에는 대부분 고소를 하십니다. 그럼 사기 고소를 당하면 내 파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오모씨나 남모씨로부터 사기 고소를 받았는데 이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버리면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이 안 됩니다. 파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파산 절차 중에 사기로 고소가 들어오면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혐의를 받아야지 파산을 통해서 내가 채무 금액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채무액이 지금 10억이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고소건을 무혐의로 만들면 10억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 저게 유죄가 나와버리면 이제 파산 절차는 끝까지 완주가 안 되는 거고 면책을 못 받는 거고 돈을 갚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임해야 되고 변호인을 대동해서 임해야 되고 들어갈 때도 형사 들어갈 때도 막연히 가서 일단 떠오르는 대로 막무가내식으로 진술을 하고 와버리면 신문조서가 그렇게 작성이 돼버리면 뒤에 가서 그거를 번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처음에 갈 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입금받은 금액, 출금한 금액, 다시 보내준 금액 대부분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줬다 받았다, 수익금이든 이자든 뭐 일부 변제금이든 줬다 받았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 금액 받은 금액을 정확히 정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받은 금액에 대해도 사기의 범위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을 해야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해야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받으면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된 걸 검찰 단계에서 송치를 했는데 다시 기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혐의 있음으로 송치해버리면 검사가 그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정에 가서 다시 그 기나긴 절차를 거쳐서 무죄를 받기도 쉽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파산 절차 또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니 굉장히 시간 낭비,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무혐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거 민사소송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었죠. 우리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또는 정당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할 게 없었지만 형사 고소라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사건에는 그 대여를 할 당시에 사기의 범위가 없다는 것을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송치, 혐의 없음, 각하 이렇게 되었죠. 여기 있는 채권자들이 이 사람을 전부 다 형사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에 혐의가 없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 쪽으로 송치를 하지 않겠다. 불송치 결정 이렇게 내고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경제팀으로 불려가는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수서경찰서가 관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지
파산 절차도 가운데 절차가 도중에 멈춘다거나 힘들어지는 것 없이 한 번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파산 절차까지 잠시 정지가 된다거나 면책이 안 된다거나 어려운 위기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진행 중에 사기죄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